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면서 사업이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전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및 동료 의원 14명이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내년 2월에 있을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관련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성균관대 유치를 포함한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월 개발 행위 제한 고시 이후 7년여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경매 부도 등으로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신성장 전략국과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만들고 사업 용지 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3,800억 원 상당의 미분양 용지를 시가 매입하기로 하는 등 열의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3,800억 원의 규모도 너무 크다며 재검토 결정을 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평택시의회 재적의원 16명 중 15명은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와의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 시행자 취소 처분 소송에서 경기도가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화해, 조정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캠퍼스 조성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화해 조정을 통해 즉시 해결하라. 성균관대는 평택 시민과의 약속과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구체적인 신캠퍼스 조성 계획을 제출하라. 이들은 또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한 브레인시티 사업이라며 행정자치부는 투자심사를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한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즉각 통과시켜라.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탐론서를 브레인시티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시행사가 자금 조달을 못해 지난해 4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 시행자 취소 처분을 받아 소송에 들어갔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 개발은 경기도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2015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성남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감사에서는 평택 고덕신도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가스 저장 시설과 관련해 대책은커녕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평택교육지원청에게 학생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성남교육청 회의실. 먼저 천영미 의원이 박주상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017년 가동되는 평택 삼성반도체 측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 저장 시설이 고덕 신도시에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점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가스 공장이 들어오는 거 모르세요? APK라는 그 가스 공장이 불산을 거기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 폭발 위험성이 있는 불산 재료들은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지만 박주상 교육장은 가스 저장 시설이 무엇을 다루는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스 공장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가스 저장 시설의 반경 1.5km 이내에
학교 4개가 위치한다는 것을 모르냐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생각한다면 교육장이 나서서 훗날 일어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 지금 인근에 4개 학교에 아이들이 3,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뭐 본인들의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에 그런 위험한 데가 들어오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학교하고 너무 가깝게 있는 그런 가스 공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뭔가 머리띠는 못 메고 나가실 망정 어떤 대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는 건 요구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지금 인지를 안 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김성태 의원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박주상 교육장은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장님은 학교 주변에서 교육자들 이걸 나서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막을 건데? 지자체와 또 지역 그 의원님들 그걸 당연히 하셔야죠. 예.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 공장 등의 불선가스 누출 사고로 사상자와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지금과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너무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학교 주변에는요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그 유해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도 들어오면 안 되고요. 충포화학류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가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뭐 제일 먼저 말씀하시려니까 유해업소 이것만 얘기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 아니에요? 한참을 주저하던 박주상 교육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학교가 힘을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 최대한 어떻게 예. 하실 거냐고. 최대한 들어오지 지자체하고 상의만 할 거예요? 뭐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 뭐 학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의원들은 가스 저장 시설과 관련해서 나중에서야 허가됐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여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진로 진학교육 활성화와 학생 건강 증진 및 교육 환경 보호 강화, 학교 급식 운영 지원 등의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경기도의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JBCN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조명을 LED 전구로 교체해주고 설치 비용은 절감된 전기료로 회수하는 에너지 절감 모델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여의도 소재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안춘영 동반성장위원장, 최병인 이지스 엔터프라이즈 대표,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강영구 메리츠화재 대표와 함께 굿모닝 경기 스마트 LED 금융 모델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친환경 LED 보급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LED 금융 모델은 LED 조명 교체 비용을 별도의 소비자 부담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하고 투자금은 전기 절감액으로 약 2년 6개월에서 3년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평택시 용의동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전비에서 남아공 6.25 참전 제65주년 기념 및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평택시지회에서 주관하고 평택시 국가보훈처가 후원하는 추도식에는 노주코 글로리아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와 지갑종 유엔 한국 참전국 협회장, 홍재기 공군작전 사령부 소장, 남찬수 후원보훈지청장, 평택시 호훈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산화한 37명 영령들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노주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는 참전용사 여러분과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15일 라오스 퐁캄 초등학교에서 환경 개선 2단계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부항토라콩 군수, 퐁캄초 교장과 수원시 새마을회장단,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새마을회와 함께 지구촌 새마을운동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라오스 퐁캄초등학교 담장과 교문을 설치하고 지난해에는 낡은 학교 건물을 전면 개보수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 지구촌 새마을운동 1단계 협력 사업 대상자로 라오스를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 퐁캄마을의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비온 뒤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기분이 우울하다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한 잔의 음료가 몸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홍차 한 잔은 쌓인 피로를 녹여주고 또한 감칠맛이 도는 전통차 한 잔은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차 한 잔으로 가을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